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의 예언이 또 실현되어졌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FSD가 지배한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잡 리포트가 공개되어지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측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LA는요, 주일날 오후 푸른 하늘 아래에 따스한 햇빛 속에서 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아주 넉넉한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주일날 오후 시간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굉장히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 하나 보고 우리가 우리의 투자 생활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 하늘에 많은 새들이 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새떼가 막 지나가죠. 새들이, 그죠? 여기 미국에도 가끔씩 많은 새떼들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새들이요, 한꺼번에 지나갈 때 보통 아래쪽에 새똥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유리창에 새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는요, 사람들이 막 새똥이 막 떨어지니까, 새가 떼지어 날아가다가 새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새똥을 맞으면서 허겁지겁 막 도망가기 바쁘죠. 신문을 덮어쓰기도 하고 손으로 머리를 막고 막 짜증내면서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막 도망치고, 정말 짜증나게 이 새똥이 왜 나한테 맞는 거지?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오히려 웃으면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죠. 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 This will bring luck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가 막 똥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기분 나쁘고 짜증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This will bring luck. 야, 이런 새똥을 맞으면 나에게 정말 오늘 좋은 이 소위 fortune이 오려나? 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쁜 상황 속에서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와이프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와이프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남편에게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짜증들을 내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나쁜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분노를 해. 그럼 또 자녀들도 굉장히 교육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새똥인데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좋은 징조가 나타날 것 같아. 이렇게 이 안 좋은 상황도요, 새롭게 오히려 좋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타이틀도 뭐라고 합니까? See opportunity in every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테슬라가 소위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4년, 5년, 이게 투자하다 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가가 오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막 그 변동성들이 있죠. 사실 그 중간에, 이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요, 주식시장은 정말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테슬라 또 머스크가 주식도 팔기도 했고 막 그랬죠. 그리고 머스크가 어제도 살폈지만 뭐 정치적 발언도 나오면서 막 흔들리고, 언론에서는 테슬라 끝났다, 뭐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요, 좋은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긍정적 해석을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장기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오히려 어차피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있다면요, 주가가 떨어져 준다? 너무 땡큐인 거죠.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빠져줄 때 이 기업이 지금 좋은 기업인데 벌써 이렇게 빠져? 왜 이렇게 빠지지?
기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죠. 나아가는 방향이 결코 이게 흔들리는 게 없다면 지금은요 오히려 매크로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새떼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위에서 새떼가 날아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투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다 보면요 내 기업이 계속 상승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주가가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때가 2022년도 하반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테슬라 $1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동지들은 어땠습니까?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다. 우리 이때 계속 시간 돈 되면 계속 조금씩 더 사모아야 된다 이랬는데 근데 정작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는 끝이 난 차트야. 테슬라는 끝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20달러까지 갈 25달러 간다 그랬죠. 50달러 뭐 이거 떨어지면 50달러는 좋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반도체만 만드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러는 거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막 그때 공포감에 질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그때 막 산 사람들은요 지금 뭐 600%씩 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뭐 500%, 600%다 수익이 났죠. 엔비디아가 그때 이후로 100달러 초반까지 뜨는 게 1,400달러까지 왔잖아요. 이제 주가 분할을 10배로 분할했기 때문에 100달러대로 머물고 지금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200달러, 1,300달러 되는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자꾸 긍정적 바라보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요 항상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요 여러분들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머스크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냥 우리 킵고잉 하면 돼요. 오히려 지금 기다리니까 어때요? 지금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막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투자할 때에 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길게 보는 습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삶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냥 명예만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루비니 교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닥터 둠이라고 그 사람은요 평생 그냥 뭐 미국 경제 무너진다 얘기했어요. 사실 그 금리 올라 있을 때 22년도에 그 사람 나와가지고 또 그랬거든. 망가진다 다 무너진다. 그 부류의 사람들 다 똑같은 소리였죠. 근데 결국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지금 보십시오. 투자를 탐리나 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국 다 올라버렸죠. 그러면서 자산이 다 회복되잖아요. 코로나 때 워렌 버핏을 얼마나 그때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롱하면서요. 왜냐면 그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다 갖고 있었는데 자산의 3분의 1 가격이 빠져버렸거든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손실이 아니에요. 기다렸더니 지금 보세요. 워렌 버핏이 결국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론자들은 명예를 얻어요.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돈을 벌어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긍정적이셔야 돼요. 논리를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결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 여러분 재벌들도 보세요. 여러분 뭐 옛날 이병철이랄지 그 사람들이 재벌 아들 말고요. 그냥 물려받은 사람 말고요. 재벌들이 될 때에 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 극복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요. 최근에 부자가 된 친구들도요. 다 그래요. 역경을 딛고 다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투자도 성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식이 이번 주 또 나옵니다. 자, 노동보고 잡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 잡 리포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티컬 레이버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냐면요, 연준 의장이 0.5를 내렸는데, 자, 지금 만약에 이 잡 리포트를 봤을 때에,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나온다, 막 무너진다, 막 이래버리면요, 연준이 허겁지겁 또
0.5를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이거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막 공포감이 이제 살아나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좋게 나오면요. 뜨거워지니까 연준이 0.5가 아니라 다음에 0.25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공개되어질 지금 현재 중요한 거요. 현재 그 잡이 몇 개가 더 추가될 것이냐.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죠. 농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인데 현재 13만 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13만 개. 그리고 또 unemployment rate죠. 실업률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4.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에 얼마냐? 아래쪽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난달에 14만 2천 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3만 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3만 개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씩 뭐 만 개, 1만 개 정도 뭐 14만 나오는데 12만 나오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14만 2천 개를 뚫어버린다. 지난달 거보다 더 뚫어버리면요. 노동시장이 정말 탄탄한 거죠. 이건 뭐 연준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 리세션이 진짜 오려면요, 실업률이 4.5 넘어가지고 4.8, 4.9, 그 5%도 육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측치가 4.2%입니다. 실업률도 보면요, 오히려 떨어지다가 다시 거꾸로 오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실업률에 대해서도, 야,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그냥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 주변에서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이런 지금 실업률이면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오기 힘들어요.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요, 이거는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오기가 힘든 구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더불어서 사람을 자르는 거 있죠. 해고하는 것도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편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고하는 숫자가 낮은 편이니까, 그리고 직업이 추가되는 거는 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여기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4% 초반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번에 4.2% 정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지금 이 노동시장이 급속히 rapid slowdown, 자, 초록색 위에 윗부분에 보면은 rapid slow, 급속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gradual cooling이죠. 천천히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지금 연준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준은 0.25로 갈 거고 차근차근 갈 겁니다. 연준이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번에 0.5를 내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은 안전해요. 근데 물가는 계속 내려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골디락스예요. 골디락스가 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는 구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투자하기에는요. 결국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이런 지금 골디락스 구간에 우리가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버리면요, 너무 좋죠. 여기에 테슬라는 지금 대박을 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도 좋죠. 이 M7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투자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때가 오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노동시장 보고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미국에서 현재 그 뉴클리어, 이 소위 이 핵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자, 핵발전소를 2050년도까지 3배로 늘리겠다. 자, 이런 현재 이 미국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에 타이틀도 나오죠. 자, 미국이 Triple Nuclear Power 2050인데요. 자, 지금 이 미국이 이런 핵발전소를 3배로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정책은요,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태워서 하고 있는 이 발전소들이 지금 현재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 발전소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 핵발전소가 미국에 있게 되면요, 이 전기 공급에 있어서 훨씬 더 또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일론 머스크도 핵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핵발전소가 이 소위 말해서 전기 공급에 안정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자꾸 화석 연료보다는 핵발전소가 이 에너지 공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2050년도까지 핵발전소를 3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요. 그런 전기 시대, 앞으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기름이나 이런 천연가스에 의존해 가지고 중동의 무기화 삼는, 그런데 계속해서 휘둘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보다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 공급을 잘해서 안정적인 그러한 이런 그 기업이랄지 가정에 전기 공급을 한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굉장히 또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머스크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핵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이 3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요, 전기차 시대를, 전기 소위 말해서 이런 sustainable energy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는다면요, 전기차 시대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격이 당연히 이제 더 빨리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테슬라 같은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머스크의 예언이 또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스크는요, 몇 년 전에 이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런 기술은 어떻고 저런 기술은 어떻고 이렇게 전망들을 내놓는데요. 그게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을 직접 체득하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보니까 이런 기술은 미래에 이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라이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안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요, 뭐라고 했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라이다 is a crutch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러치가 뭡니까? 라이다가 크러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목발 같은 거거든요. 크러치가 우리가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면 목발을 이제 끼고 이제 걷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왼쪽 아래쪽에 보세요. 머스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라이다 is lame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lame도 뭐가 쩔뚝거리고 뭐 이런 건데 보통 이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라이다 is lame. 이 라이다 자체는 너무 이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할 정도로. 사실 라이다를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구글의 그 웨이모 보십시오. 너무 느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FSD와 웨이모의 이 라이다를 달고 있는 웨이모를 보게 되면요,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이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라이다 is lame, 이게 자동차처럼 제대로 달려야 되는데 마치 목발을 딛고 걷게 되면 느리게 가잖아요. 너무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되면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신속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 우버도 타고 하는 거잖아요. 우버는 사람이 운전하니까 제때제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라이다를 단 이 자율주행은요, 너무 느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라이다에 대해서 라이다 is lame, 라이다 is crutch 하면서 이거는 빨리 목발을 벗어 던지듯이 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아래쪽에. 머스크는 라이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라이다 is doomed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쓰고 있죠. 라이다 is doom. doom이 뭡니까? 사망, 경축, 뭐 죽음, 끝. 이건 끝났다. You are doomed 이러잖아요. You're doomed. 너 끝났어. 야, 너는 오늘 제삿날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는 이미 제삿날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is lame, 라이다 is a crutch. 다 머스크가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목발이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걸을 수 있으면 이제 떼버려야 되잖아요. 자꾸 거추장스럽거든요. 계속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다 시대는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얘기를요, 언제 했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2019년도에 라이다는 끝이다, 빨리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가 5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now 5 years later,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자, 보십시오. Companies like Bosch, Mobileye, Chinese NAV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이다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보시가 있고요, 모빌라이가 있고요, 중국의 이 Chinese NAV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안 되겠다, 라이다는 안 되겠다면서 라이다 개발하고 있는 거 다 포기,
또는 스케일백 합니다. 자, 이들이 하고 있는 라이다 R&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를 계속 발전시키고 가격을 어떻게 떨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아예 그냥 다 축소시켜 버립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Why? 자, 초록색으로 하려보면 Why라고 질문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게 테슬라 때문이에요. 왜 지금 이 라이다 회사들이 다 비중 축소 아니면 아예 이 앞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다 없앤다, 이거 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이미 has proved vision based 이 얘기를 하고 있는 end-to-end 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카메라 베이스로 자율주행을 해서 이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자율주행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라이다를 쓰지 않는데도 훨씬 더 지금 좋거든요.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게 이제 end-to-end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이제는 이 카메라로 적당히 보기만 해도 이미 이게 뭔지 다 파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말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야, 카메라만 있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점점 더 라이다의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라이다는 비싸기만 비싸지 사실은 계속 느리지 않습니까? 정말 크러치 같은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탑 티어죠. 자, 티어 1 Chinese ADAS develop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이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리오토, 그리고 니오, 샤오펑, 지유, 화웨이 이런 회사들 있죠. 자, 중국의 소위 말해서 이 테슬라를 카피하고 테슬라처럼 가려고 하는 스타트업 업체들,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은요, 똑같이 지금 ADAS를 보조 기능이죠. 자율주행.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도요, 지금 이 라이다 비중은요,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샤오펑 회장도 테슬라의 카메라 베이스를 하는 걸 보고, 이 샤오펑은 그냥 테슬라 그냥 카피 머신이거든요. 그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라이다 달고 있는 걸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처럼 end-to-end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바꾸고 있는 거죠. 막 그냥 그대로 테슬라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증명을 해주니까 전부 다 이제 라이다 비중 축소, 라이다 회사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5년 전에 라이다 as a crutch, 지금 그 머스크가 라이다는 끝났어 라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도 안 비웃었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요, 그때 머스크가 5년 전에 라이다's doomed, 라이다는 이제 사망 선고다, 야 이건 달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자율주행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 다 비웃었어요. 머스크 쟤 미쳤구나, 쟤는 자율주행도 잘 모르면서 왜 저래. 웨이모의 CEO도 그랬고, GM 크루즈의 CEO도 그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루미나가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십시오. 루미나, 이 가운데 거 보시면요, 이게 루미나 주식이에요. 여러분, 루미나가 지금 보시면요, 5년 전입니다. 그때는 라이다는 끝났다라고 했더니 이 루미나의 CEO가요, 머스크에 대해서 야, 머스크가 out of mind, 그냥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신 나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루미나는 완전히 이 라이다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니까 이 라이다가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부품 회사인데 주가가 막 급등하죠. 2020년도 보십시오. 급등합니다. 근데 이미 2019년도쯤에 라이다는 안 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점점 더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보세요. 주가가요, 여러분 90.99%가 빠졌어요. 지금 0.91달러입니다. 지금 이게 1달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5년 동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그냥 90% 그냥 거의 휴지 조각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때는 5년 전에는 머스크를 비웃었는데, 자, 이제는 머스크의 예언이 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라이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다 회사들이 망하고 라이다 주가가, 루미나가 완전 바닥을 기면서 지금 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20년도 때 막 올라간다고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90%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머스크의 예언이 또 실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라이다는 끝, 사망 선고라고 했더니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머스크가 정말 뛰어난 게요. 머스크는
말하는 거를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도 다른 CEO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머스크는요, 본인이 실험을 하고 테스트하고 직접 이 길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본인이 이걸 다 실험해봤잖아요. 라이다로 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성공하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으로, 카메라 베이스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0일도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CEO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와 웨이모의 비교가요. 웨이모를 직접 또 사용해 본 사람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까지 사용해 보면서 비교를 한 것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 차이가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해 왔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위에 보십시오. 이 제프라는 사람이 이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aymo feels so robotic after using the latest versions of FSD라고 합니다. 자, 본인이 최근에 FSD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나서 이 웨이모를 타봤는데 웨이모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Waymo feels so robotic이랍니다. 자, 웨이모는 너무 로봇같이 정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봇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로봇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로봇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 웨이모를 타보면요, 정말 로봇과 같이 뭔가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 테슬라 FSD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무드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뚝뚝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 그걸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세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so many sudden stops in heavy traffic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웨이모가 이 로봇 같은 느낌이 든다는 데 타보면, 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so many sudden stops in heavy traffic. 자, heavy traffic이 있을 때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so many sudden stops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이모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트래픽이 많을 때, 특히 뭐 퇴근길이랄지 차가 뭐 갑자기 끼어들고 정말 차들이 복잡할 때는요, 갑작스럽게 막 차가 뭐 멈칫 막 스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말 그대로 레임이죠. 크러치죠. 앞에서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요. 뭐 갑자기 그냥 멈춰서고 막 이렇게 답답하게 막 이렇게 서든 스탑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멈추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잖아요. 우리도 운전하면서 이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를 막 급증가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트래픽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헤비 트래픽 때는 막 차들이 막 엉키고 설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차가 갑자기 막 서든 스탑스가 있는 거예요. 저 뭐 애리조나에 교통이 별로 없는 쪽 있죠. 이런 데는 스무드하게 가죠. 근데 막 교통량이 많을 때는요,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호마즈 캐딜락,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말 또 일각견이 있는 호마즈 캐딜락이 뭐라고 하냐면, yes, it is quite striking. 그래, 맞다고. 그게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의 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Waymo obviously gets you there without an issue every time. 자, 웨이모가 어떤 문제도 없이 항상 이 목적지까지는 잘 데려다 주지 않냐라는 거야. 그건 맞다라는 거야. 목적지까지는 가요. 근데 다만 막 중간에 트래픽 때 멈칫 이러면서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느려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But 이렇게 했죠. 자, 웨이모가 막 그런데 멈칫하고 막 그렇게 느리지만, 자, 그 FSD에서 뭐라고 하냐. But FSD is starting to feel much more natural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에 반해서 테슬라의 FSD는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야.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내추럴해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인공지능인데 똑같이 로봇이 운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FSD의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직접 비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놀랍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금 그 웨이모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멈칫.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더 계속해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인간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운전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얼마나 더 앞서 있고 그리고 나왔을 때에 결국은 굉장한 또 바람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스TV였습니다.